네, 제1장 테마의 발견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는 정말 수많은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어떤 이슈에 주목하면 좋을지 선별해 오셨습니다. 어떤 키워드인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지난주 이 내일장 종목 중에서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4%, 그리고 카카오페이는 6% 넘게 현재 올라주고 있는데요. 저도 담았어야 되는데 못 담았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은 좀 담으셔서 좋은 흐름 보셨길 바라겠고요. 오늘 그런 이 내일장 종목 어떤 키워드 만나보면 알 수 있을까요? 내일장 키워드는 조선입니다. 저는 이제 조선주가 내일뿐만 아니라 모레도 글피도 그다음에 일주일 후에도 한 달 후에도 조선업은 계속 이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첫 마디가 그랬죠. 한국 도와줘. 우리 조선업종이 우리는 없어. 배를 만들 능력이 없어. 도와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 전에 이제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트럼프는 우리나라한테 좀 조선업 쪽에는 매달릴 수밖에 없다. 미국은 배를 건조시킬 만한 그런 도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중국하고 이제 패권을 다투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배가 필요해요. 항공모함이 필요합니다. 근데 항공모함은 노후화돼 있고 보수할 때는 없고 그러면은 그 항공모함의 배를 중국에 가서 고쳐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나라한테 고쳐달라고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또 LNG 선 같은 경우도 많이 이제 앞으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LNG 운반선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다 만들어 달라고 할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한테 만들어 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선업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하는 말씀을 좀 듣고 지금도 기회구나라고 좀 그런 인식의 전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 조선업 쪽에는 크게 이제 크게가 아니죠. 수혜를 크게 입을 만한 업종은 입을 만한 게 뭐냐면 LNG 운반선입니다. LNG 운반선인데 자 LNG 운반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향후 10년 동안, 향후 5년 동안 약 80척씩 만들어야 돼. 80척씩 LNG 운반선을 만듭니다. 80척씩 LNG 운반선을. 근데 이 LNG 운반선이 한 척당 건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면 약 3,500에서 3,600억 정도가 돼요. 600억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매년 80척을 제가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얼추 계산을 해보면은 약 하나로 따지면은 미국 쪽에서만 나오는 물량이 얼마냐? 28조입니다. 28조. 28조 되는 물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28조 되는 물량이 일감으로 쏟아진다는 거죠. 그럼 28조 되는 일감이 막 쏟아졌을 적에 그 28조 되는 물량을 어디다가 줄 것이냐? 중국은 일단 패스. 그러면 일본하고 우리가 나왔거든요. 그럼 일본에서 7개의 조선소가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LNG 운반선을 숫자 쓴 데가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이렇게 3개 정도가 됩니다. 그럼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경쟁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LNG 운반선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거의 60%를 육박하고 있거든요. 거의 이제 모든 물량이 우리나라에 올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되었고 또 트럼프가 또 도와달라고 했으니까 그런 자 그러면은 계산해 보면은요 우리나라의 3개사 그러니까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HC현대중공업이 이 28조에 대해서 나누기 3을 한다고 그러면 아주 이상적인 건데 한 해당 7조라는 대략 9조죠. 그지? 한 해당 나누면 대충 한 9조? 9조 정도 되는 일감이 이게 생기는 거예요. 매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 뭡니까 슈퍼사이클의 그 커다란 아주 배를 타고 왔는데 트럼프로 인해서 그 슈퍼사이클을 도대체 멈출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몇 년 전에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이라고 했는데 슈퍼사이클이라고 하고 나서 오히려 뭐 주가가 더 내려갔는데 그런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죠? 경험해 보셨죠?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슈퍼사이클이라고 해서 했는데 그때도 삼성전자 막 내려가. 이거 왜 그런 거지? 자, 이제 슈퍼사이클은 어쨌든 사이클이니까 고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어떤 실적이 슈퍼사이클 아니 수주장고 또 측면에서 말씀드릴게요. 그 슈퍼사이클하고 수주장고 측면에서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 수주장고가 엄청나다고 그랬잖아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수주장고가 뭐 향후 10년치 뭐 일감이 있다, 뭐 20년치 일감이 있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 수주장고랑 슈퍼사이클이랑 일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주장고가 막 엄청나게 피크로 이렇게 쌓였어. 그런데 사이클이 죽어가면은 이 수주장고는 또 취소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주장고에다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두 개를 같이 봐야 돼요. 수주장고와 뭐
슈퍼사이클 이거 두 개를 같이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반도체 같은 건 예전에는 수주잔고는 이렇게 증가가 되는데 뭐가 슈퍼사이클이 이렇게 꺾이는 시점이라 가지고 수주잔고에 대한 그런 메리트를 그다음에 장점을 못 받고 주가가 이제 뭉개진 경우가 라면 지금의 삼성중공 같은 경우에는 수주잔고도 대단하지만 슈퍼사이클 업종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수주잔고에 대한 실적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될 거예요. 어떻게 부각이 되면 이제 분기별로 이제 우리가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2025년 1분기가 있고 2분기가 있고 3분기가 있고 4분기가 있습니다. 그럼 각각 1, 2, 3분기를 언제 발표하면 5, 실적 발표를 7, 그다음에 10, 내년 1월 달에 하잖아요. 그러면 이 실적 분기 발표 시점 때마다 이런 수주잔고들에 대한 뉴스들이 나오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다가 빠지면은 이런 모멘텀 때문에 올라가고 빠지다가 또 모멘텀 때문에 올라가고 이런 게 반복이 될 거예요. 아마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그럴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거예요. 뭐냐면 삼성중공업이 지금 LNG 운반선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은 자, 그 삼성중공업 바로 좀 차트를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준비된 거는 좀 말씀드리고, 자, 삼성중공업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면은 좀 시간이 없으니까, 자, 삼성중공업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중공업 보시면은, 자, 오늘도 지금 밑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게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게 종합주가 지수랑 지금 반대로 가고 있죠. 종합주가 지수는 내려가고 있는데 삼성전공업 주가는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슈퍼사이클 업종에 탄 종목들이 특징이에요. 이것들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삼성전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고점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종합주가 지수랑 반대로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좀 전에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뭐냐면은. 이게 VUC 액화 천연가스 생산 설비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FLNG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주잔고가 앞으로 쌓일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작년에 삼성중공업은 약 4척을 이거를 건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게 하나당 짓는데 2조입니다. 2조. 2조니까 곱하기 4면 8조잖아요. 8조. 근데 이거는 이제 그 공사 대금을 받는 게 뭐냐면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이 되면은 이제 받는 건데 통상 이 장비를 건조하는데 들이는 시간이 4년이거든요. 그럼 4년 동안 약 8조라는 돈을 이제 받는 거예요. 나눠서. 그러면은 한 2조씩 계속해서 받는다는 거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러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LNG 운반선으로 해서 수주잔고가 쌓여 있고 또 추가로 트럼프한테 받을 돈들이 많고 수주 받을 것들이 많고 그다음에 FLNG 이 장비로 인한 또 추가적인 매출이 있고 또 올해 또 한 척 또 저기 보니까 수주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좀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종목을 너무 고점에 사기 힘들어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단언컨대 지나고 나서 보면은 삼성중공업은 또 언제 저렇게 올라갔지만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빠질 때마다 음봉일 때마다 조금 매수를 하시는 게 저는 좀 전략적으로 굉장히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좀 큰 흐름은 삼성중공업은 앞으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성장에 있고 이런 종목을 매수해야 된다. 너무 빠진 종목 하지 마시고 올라가는 데 다 이유가 있으니까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거 한번 검색해 보시고 한번 삼성중공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를 대표적인 키워드를 요약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나 2025년 우리 장을 이끌어주고 있는 조선 섹터였습니다. 종목은 바로 슈퍼사이클 안에서도 이 수주의 전망도 밝은 바로 삼성중공업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테마도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역시 기승전 트럼프 관련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어제 연설에서는 뭐 반도체법 폐지부터 한국 관세 이야기까지 어마무시한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또 여기에 더해서 우크라이나와 사이가 좋았다 멀었다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 유럽의 정상이라면요, 정말 트럼프한테 비속어를 막 쓸 정도 욕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한테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1,000억 원 쓰겠, 1,000억 원이 아니에요. 1,000조 원 쓰겠다.
자주 국방하겠다, 미국에게 의지하지 않겠다, 안보를 의지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나토에서 천조 시장이 천조를 이제 쓰겠다고 발표하고 이제 또 다른 트럼프로 인해서 반대급부인 천조 시장이 열린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방산주가 되게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자, 제가 이제 항상 이 방송 나올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 테마라는 거는 우리 일반 그 시청자분들 혹은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을 많이 언급한다고 해서 테마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하고 힘 있는 사람이 언급하는 분야가 바로 이제 테마가 되거든요. 그럼 지금 세상에서 가장 핫하고 힘 있는 사람이 트럼프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말 한마디로 테마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지금 그 반대급부로 인해서 지금 방산주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가장 나토한테 필요로 하는 그런 장비가 또 무엇일까 뭐 생각도 해봤는데요. 또 이제 그 전에 또 하나 좀 말씀드리면은 이 방산주가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미국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고 저기 뭡니까 전쟁을 하면서 많은 군사 장비를 보냈잖아요. 그러면서 좀 무기고가 비었다는 얘기도 했고, 폴란드라든가 아니면 다른 나라도 무기를 지원하면서 이제 무기고가 빈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무기고가 빈 상태에서 또 방위비를 늘리려고 하니까 이제 천조를 하는 그런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숫자가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또 다른 시장이 나왔고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방산주에다가 좀 포커스를 맞추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갖고 온 종목은 이제 LIG 넥스1입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천궁2를 지금 생산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제가 천궁2의 그 계략적인 거는 좀 중요한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면은 이거예요. 천궁2 같은 경우는 지금 이라크에다가 얼마만큼 투자를 했냐면은 약 3조 7천억 원을 투자를 했어요. 그다음에 UAE에다가 또 얼마? 4조 6천억 원을 이제 수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합치면은 대충 8조잖아요. 8조. 그죠? 8조가 나는데 이 LIG 넥스원 같은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떨어졌지만 6%대로 보고 있거든요. 6%대. 자, 6%대로 오면 4,800억입니다. 여러분 영업이익률이 4,800억이에요. 그런데 LIG 넥스원의 2025년에 그 영업이익은 약 3,420억입니다. 3,420억 예상되어지는데 지금 여기서만 계산해도 4,800억이죠. 근데 이게 한 건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스케줄에 따라서 납부가 되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올해 2025년도 실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이 두 개로만으로도 지금 4,800억이라는 영업이익은 어느 정도 확보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보면은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수주 잔고가 굉장합니다. 20조 원인데 20조 원. 이래서 20조 원이라는 건 그냥 6년치 일감을 지금 확보해낸 상태예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수주 잔고랑 슈퍼 사이클이랑 겹쳐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수주 잔고는 막 이렇게 올라가. 수주 잔고는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슈퍼 사이클 이렇게 내려와 버리면 안 되는데 지금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슈퍼 사이클이면서도 수주잔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은 이게 내려올래야 내려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전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 리스크는 있어요. 나중에 이제 시진핑하고 트럼프하고 이제 푸틴하고 만나서 야 우리 이제 군비 감축하자. 라는 이제 얘기가 나와서 잠깐 흔들릴 수가 있지만 큰 흐름은 이렇게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LIG 넥스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한국의 방산 기업들이 굉장히 좀 경쟁력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있잖아요. 4계절. 그렇기 때문에 추운 지방, 더운 지방에 쓰이는 무기들의 그 테스트가 되게 용이하고 환경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방산 체계가 방산 무기가 중동 지역에도 투자가 수출이 되고 그다음에 어디 추운 동유럽 국가라든가 북유럽 국가에도 우리나라 방산 장비가 잘 수출이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경쟁력이 있는데 미국의 패트리엇 시스템 대비 경쟁력이 있습니다. 걔네들의 그 납품 단가에 우리나라는 3분의 1 정도 수준이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신속한 납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빨리빨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납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 그다음에 아라비아라든가 사우디아라비아 혹은 이제 이라크 쪽에다가 또 납품을 하면서 유럽 쪽에다가는 어느 정도 좀 검증이 된 그런 제품들을 유럽 쪽에다 수출하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으로 계속 이제 수출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그런 이제 LIG 넥스원이고 차트를 보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IG 넥스원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면 지금 이것도 역시 보시면은 종합주가지수랑은 이제 반대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LIG 넥스원 지금 올라가고 있죠. 이게 제가 이제 실은 이제 이 방송의 대본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일날 내가 가지고 오거든요. 전일 이 해당 종목에 분석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종목들은 좀 미리미리 좀 같이 이제 공부하시는지 밴드에다 미리 올려다 드리고 그러는데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금 6% 올라갔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좀 매수하기에는 조금 뭐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은 계속해서 아마 52주 신고가를 갈 겁니다. 지금 차트를 길게 열어보면은 초보 투자자분들이 야 이거 고점 아니야 그러실 거예요. 고점은 이 종목을 어떻게 사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해당 종목은 올라가다 내려오고 그러죠. 근데 좀 LIG 넥스원 같은 경우 좀 낙폭이 커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21선 뚫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241선까지 뭐 내려온다거나 아니면은 뭐 여기 121선까지 내려오는데 어쨌든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간다는 게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음봉 나올 때 조금 매수를 하시고 만약에 물렸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손절보다는 추가 매수가 좀 정답이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은 이제 큰 흐름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수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지금 수급이 오늘 외국인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꾸준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추세, 실적, 수급 이게 제가 3박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LIG 넥스원 같은 게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추세가 살아있죠. 방금 전에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추세가 살아있고 수급도 살아있고 실적도 살아있고 그러니까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종목 이런 종목에다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초보분들이 가장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이게 좀 많이 2차전 중에 야 이거 많이 좀 떨어졌으니까 이런 거 좀 매수하면 안 될까 그러는데 지금 지하 1층이라는데 2층으로 하고 2층인데 3층으로 하고 계속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려가는 거는 내려가는 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막 종합주가지수랑은 반대로 막 뭔가 올라가고 그럴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천조 시장이 열렸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반대급부의 그 이익이 천조라는 시장이 열렸고 지금 미국이라든가 유럽 무기 창고가 다 비었다. 그 다음에 앞으로도 이제 군비 감축에 대한 요구를 계속 이제 군비 증강에 대한 요구를 할 겁니다. 차라리 내 군비 증강에 네 요구를 들어주니 차라리 자주 국방하겠다. 그런 게 지금 트렌드이기 때문에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지금 중동 지방에서도 이미 그 테스트를 마쳤고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향후에 유럽 쪽에서도 그다음에 또 가장 많이 필요한 게 미사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향후 2025년도 지금 3월이잖아요. 올해 말까지 계속 성장이 될 것 같고요. 빠질 때 겁내지 않고 좀 매수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눌림목이라고 이제 여러분께 좀 약간 단타 개념인데 만약에 흉을 빠졌다 그러면은 이런 눌림 자리 뭐 121선까지만 빠졌다 그러면은 저는 이때 또 아마 LIG 넥스원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릴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은 방위산업이었습니다. 정말 트럼프 한마디에 글로벌 시장에서 1,000조 원이 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오를 만큼 오른 방산에서도 정말 좋은 종목 담아 가셔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종목, 이중 모멘텀을 갖고 있는 LIG 넥스원이었습니다. 사실 이 종목 지금 방송 전에 미리 짚어주셨었는데요. 그만큼 커뮤니티 함께 하신 분들이면 미리 힌트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사실 이 트럼프가 관세 협상 등의 정책들을 내놓는 걸 좀 쭉쭉 지켜보고 있는데요. 다 사실 목적이 아닌 수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정말 탁월한 사업가다 이런 자질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키워드도 좀 그런 맥락에서 그렇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이게 표정이 밝아지는 걸 제가 이제 두 개를 봤는데 첫 번째는 자기 손녀딸 볼 때 손녀딸 되게 좀 스윗해진 모습이고 또 하나는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에다가 투자를 한다고 할 때 표정이 역시. 그렇게 스윗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자본주의의 그 모습을 이제 제가 이제 트럼프한테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어저께 이제 TSMC가 1,650억 달러 이제 뭐 투자한다고 그랬죠. 진짜 돈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 트럼프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지금 이제 투자를 하게 됐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TSMC가 만약에 반도체 그런 공장을 미국에다가 투자를 한다고 했었을 적에 그럼 어느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까? 그러면은 이게 TSMC뿐만 아니라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트럼프 등살에 못 이겨서 아마
미국에다 공장을 짓겠죠. 자, 이제 미국에다 이제 공장을 지으면은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일단 뭐 굴착기라든가 이제 털을 닦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터가 닦이면은 그다음에 그 필요한 것들 뭡니까? 전력 설비주들이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늘 제가 가져온 거는 뭐냐면은 전력 설비주입니다. 전력 설비주는 그 전에 뭐 LS 일렉트릭을 제가 처음에 방송 나올 때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추가로 이제 크게 이제 상승했던 이제 그런 아주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런 슈퍼사이클이라는 관점에서 봤었을 적에 전력 설비주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가지고 왔고, 포인트는 이거예요. 아까 앵커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수단으로서 지금 관세 얘기를 하잖아요. 계속해서 기업들 규제 내리고 관세로 괴롭히고 그러면서 자국 내 일자리를 계속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할 겁니다. 그 자국 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공장을 지었는데 그때 필요한 것들이 바로 전력 설비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지고 온 게 효성중공업입니다. 일단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초고압 변압기, 초고압 차단기, 즉 그러니까 전기 먹는 하마죠. AI 데이터 센터의 필수적인 장비를 만드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가장 매력적인 게 뭐냐면은 일단은 뭐 글로벌 점유율 1위는 기본이고 70개국에 납품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별표를 찍겠는데 이 생산 기지가 미국에 있어요. 관세 영향 받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생산하는 거는. 근데 또 중국에도 있고, 그다음에 인도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커다란 인도, 앞으로 향후 이제 발전기가 많이 필요한 인도, 그다음에 미국과 대척점에 있는 중국.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약에 미국산 관세를 전력 설비에다 관세를 매긴다 했을 때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입을 수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탄력적으로 지금 시장의 리스크에 대처할 수 있는 아주 그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얘네는 효성중공업 건설 부분에도 조금 이제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력 설비주를 이제 건설할 때 이런 건설 부분에서도 아마 좀 시너지를 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좀 뭐랄까. 지금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업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2024년 이제 매출을 잠깐 분석해보면요. 매출이 약 4조 8,950억이고 영업이익이 약 3,625억입니다. 이건 전년 대비 막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40% 증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계속 올라갔죠. 그러면은 작년 대비 올해도 이제 영업이익이 40% 이상 날 것이냐라고 봤었을 적에는 아마 그럴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이유는 그거죠.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가 속된 말로 다른 나라 기업들을 대기업들 갈구잖아요. 그래서 저기 들어오라고 자기네 그래서 일자리 만들려고. 그러면은 전력 설비주들은 반대급부로 인해서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효성중공업은 미국의 생산 거점이 있다. 그다음에 나오는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관세 영향을 받지 않는답니다. 자, 이제 차트를 보면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성중공업 차트를 보면은요. 자, 효성중공업 이거예요. 아까 제가 LIG 넥소에는 좀 다른 경우죠.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어느 정도 빠졌었을 적에 좀 그냥 냅두지 말고 그냥 관심 있게 보라는 게 이런 경우입니다. 지금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다 거쳤죠. 2월 6일 날 54만 9천 원을 찍고 지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다 거쳤습니다. 자, 가격 조정은 뭐냐면은요. 자, 하락하는 거를 가격 조정이라고 하는 거고요. 기간 조정은 이제 옆으로 횡보하는 건데, 자,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고 지금 가격 조정하고 기간 조정을 이제 동시에 받았습니다. 적당하게 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이때 매수하라는 거예요. 이때. 예.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흔히 왜 그랬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그랬어는 뭐냐면은 이렇게 슈퍼사이클이고 잘 나가는 주식들은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왜 여기서 매도를 했어? 왜 그랬어? 그래서 이제 왜 그랬어 매매법이라고 하는데, 저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왜 그랬어 매매법에 해당이 되고요. 이것도 똑같아요. 수주잔고는 넘칩니다, 여러분들. 근데 슈퍼사이클이 아니면 사이클 넘어지면은 이 수장은 의미가 없다고 그러죠. 계약 취소가 이룰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밑에 뭐가 슈퍼사이클이라는 게 지금 옆에서 도와주고 있거든요. 효성중공업도 작년같이 올해 큰 폭으로 이제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을 되고요. 지금은 매수 타임입니다. 한번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한번 저랑 같이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